1억회가 넘게 조회된 동영상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AI가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리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저희 하니버스는 이미 그런 짧은 슈폰 광고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40개, 50개 정도 이미 제작을 했고 구독자 같은 경우도 26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우투게더는요, 하니버스의 우리 오한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니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AI 미니어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하니버스의 대표 오한별입니다. 네. 미니어처. 예. 미니어처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뭔가 작게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 미니어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AI 미니어처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네네. 미니어처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네. AI 미니어처라고 말을 했고, 네네. 보통 미니어처 하시면은 그 뭐 스탑모션이나 이런 네. 거 생각하시고 하는데 저희는 AI 기술을 통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영상으로. 예. 주로 이제 그 미니어처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정지된 영상, 사진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갑자기 하니버스가 이렇게 AI 미니어처를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뭐 CG 쪽, 3D 쪽 그런 그래픽 쪽을 하다가 네. AI 영상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는데 네. 거기서 뭐 일단 많은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요. 다양한 네네. 컨셉.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미니어처를 되게 좋아하고 네. 그 일본의 다나카 타치야라든지 네. 유명 미니어처 작가들의 작품도 좋아하고 뭐 전시도 가서 보고 하면서 이걸 AI에 좀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니버스가 네. 설립된 지는 언제인가요? 하니버스 설립은 사실 몇 달이 안 됐습니다. 올해 몇 달 안 됐나요? 그러면 지금 예. 대표님이 말했던 거는 이전부터 계속 그런 일을 해오셨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니버스는 올해 정확하게 몇 월에 그럼 설립이 된 겁니까? 올해 5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뷰를 7월에 하고 있는데 예, 두 달밖에 안 된 정도. 어떻게 보면 회사고. 그러면 대표님의 경력은 그보다는 훨씬 더 하여튼 미니어처와 관련된 뭔가 이런 뭐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에 관련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겠군요. 그래도. 예, 그쪽 일은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런 그럼 언제부터 이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이 영상과 관련된 일은 그 그럼 정도 원래 됐습니다. 뭐 대학에서 그런 영상 관련 전공을 하셨습니까? 영상 관련 전공이 아니고 제 학부 전공은 사실은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수학인데 지금 영상을 만들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특별히 아까 영상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릴 때 좀 좋아하셨나 보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어릴부터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이렇게 좀 짧은 영상들, 쇼필름이나 아니면 짧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서. 그러면은 전공을 수학을 하셨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그러면 수학 공부하면서도 그런 관련된 뭔가 활동 이런 거 하셨던 건가요? 네네. 학교 다니면서 이제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뭐 영상을 뭐 배운다거나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인천에 그 인천 관광공사 그 영상들을 제가 좀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이제 영상 그런 편집 클래스 같은 거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 하나 들고 혼자 크리에이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상들 꽤 많이 한 20편 정도? 그 정도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학생 때? 예. 그러니까 이미 그냥 수학과 학생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취업이라고 해야 될까? 첫 사회생활은 뭔가 전공을 살렸나요? 아니면 영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예, 뭐 사회생활 뭐 회사에 취직은 아닌데 제가 계속 뭐 과외, 수학 과외랑 뭐 학원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제부터 그런 본격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이런 특히 AI와 관련된 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2020년도에 네. 제가 그 코로나가 닥쳤을 때 네. 그때 제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자유로운 네. 영혼이군요. 네. 네. 또 영상 그 만드는 것도 배웠겠다. 한번 뭐 여행 유튜버 같은 거 해볼까? 그거를 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아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나갔는데 가자마자 한 일주일 지났나? 갑자기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코로나가 그때 막 생겨서 제가 그때 호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호주가 아마 첫 번째 국가에 속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한. 네.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돼서 갑자기 오히려 잘 됐다. 그 그래픽 쪽 영상 공부 더 하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때도 미니어처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한 건가요? 그때는 미니어처 관련보다는 좀 전방위적으로 예, 그래픽 뭐 CG 쪽 2D, 3D 뭐 가리지 않고 네.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언제부터 네. 미니어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미니어처에 관심은 뭐 가서 뭐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과 관련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제작과 관련된 거는 한 재작년 정도? 작년 정도? 예,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AI 생성형 예, 예. AI가 나온 시기하고 묘하게 일치하기도 하는데. 예. 제가 본격적으로 AI를 좀 공부를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영상이나 뭐 퀄리티 있는 그런 컨텐츠를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을 때 네. 미니어처로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그 쇼트 필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네. 아,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네. 근데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그 만들려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3D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CG로 만들자. 그러면 예산도 되게 적고 네. 하다가 이제 AI를 해보니까 이거는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랑 맞물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하니버스에 뭐 어떻게 보면 오래 만들었지만 회사는 네. 오래 만들었지만 여하튼 그 전부터 동영상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특히 짧은 동영상에. 예. 근데 그게 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저 미니어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AI를 만나면서 오히려 이제 더 만개를 하게 됐다. 네, 더 쉽게 네.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네, 이야기군요. 근데 그게 뭐 그냥 그걸 써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취미로 만드는 거하고 이거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우리 하니버스는. 일단은 그쪽에 미니어처의 그런 컨셉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다. 네. 왜냐면 미니어처의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네. 스케일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케일감 차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가 있지만 여기 조그만 사람들이 뭐 마이크를 뭐 조정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데서 사람이 딱 봤을 때 작은 거, 큰 거 딱 대비가 되면은 일단은 재미가 있고 좀 시각적으로 흥미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스케일감 차이랑 그리고 제작 프로세스, 영상 제작 프로세스 요 두 가지를 잘 알고 있다. 일단은 예,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AI가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네. 누구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 영상을 그래픽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리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하니머스는 이미 뭐 그런 짧은 슈폰 광고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한 40개, 50개 정도 이미 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냥 취미로 처음에 이렇게 미니어처에 대해서 그냥 AI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표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거를 거의 진짜 상업적으로 네네네. 기업들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미니어처 광고를 만들어서 약간 납품한다고 해야 될까? 네네.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벌써 40회나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맡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우리한테 좋아하고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미니어처를 만드는 예. 회사가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예. 맡긴다는 건데 예. 그것도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예. 근데 AI만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누구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가 맞지만 그 기업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퀄리티를 높게 만들었고 네. 일단 그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랜드가 원하는 거, 그 니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브랜드가 원하는 거는 우리 기업 자체의 그런 이미지 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기업의 제품을 광고하는 거가 제일 메인인데 네. 그 기업이 원하는 그 메시지, 우리 제품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거를 그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가치들을 저희는 시각화해서 미니어처들이 어떤 동작을 하거나 뭐 어떤 뭐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준다. 그럼 아마 예. 인터뷰 할 때 인터뷰 영상에 아마 대표님이 뭐 만든 미니어처 영상도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어떤 기업의 어떤 광고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리 라인 자체를 우리가 기획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은 기획을 해드리고요. 근데 브랜드에서 딱 원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뭐 꽤 있습니다. 네네네. 네, 요렇게 해달라. 그러면 스토리보드를 저희가 보고 아무래도 저희는 AI 위주의 제작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작 그 문법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그럼 요 씬 대신에 이런 씬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면은 거의 수용을 해주시는 거의 수용을 해주시고 예. 나오는 퀄리티가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도 아마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대표님이 만들어 놓은 걸 몇 개를 봤는데 네네. 특히 1억회가 넘게 조회된 지금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1억회가 넘게 조회된 동영상이 있잖아요. 미니어처가. 맞습니다. 예. 그게 어떤 계기로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게 뭐 계속 미니어처 영상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일단은 저희가 뭐 처음 미니어처 영상을 올릴 때부터 막 뭐 광고가 들어오고 수주받고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네네.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모두 다 그렇지만 네네. 근데 그래도 참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어떤 우리 도심 속의 컨셉으로도 하고 뭐 자연 속의 컨셉으로도 하고 그래서 네. 한 영상당 최소한 5-6개 정도의 씬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영상은 내가 뭐 똑같은 시간 그리고 뭐 문구도 별로 차이가 없고 하는데 어떤 거는 조금 잘 나오고 어떤 거는 조금 저조하고 네.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주로 인스타에서 반응을 받나요? 예, 네. 전 그때 인스타에만 릴스로만 올리고 있어서 그래서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좀 직관적인 거에 이제 사람들 반응이 좀 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먹는 거, 거. 예, 뭐 음식. 근데 너무 또 과하면 잘 안 보는. 그리고 조금 뭐 예쁘고 그리고 친숙한 거 그런 것들의 반응을 찾다 보니까 그 잘된 영상은 아무래도 그 막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뭐 모르는 거고. 네네. 하지만 저는 앞서 얘기 드린 그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그래서 과일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과일을 수확하면 재밌겠다. 누구나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과를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 미니어처들이 뭐 들러붙어가지고 뭐 톱질도 하고 뭐 크레인이 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쪼개고 그 기계들을 미니어처들이 조작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에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뭐 단기간에 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댓글 뭐 그러면 그 퍼가고. 영상은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올린 영상인 건가요?
어떤 예. 특정 회사의 광고라기보다는 예. 그거는 그걸 네, 보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오류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니버스의 릴스 그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예, 그동안 예. 만들었던 동영상 예. 광고로 제작된 것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올려져 있고요. 네네. 네, 광고는 그 저희 인스타에 올라가지 않은 광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 뭐 아마 투자자분들 만나면 또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네.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네. 근데 주로 기업들은 그 광고를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주로 인스타에서 주로 노출하려고 만듭니까? 광고를 어디다 주로 노출하나요? 그렇게 그 기업 인스타에 쓰려고 하시는 것도 그게 제일 많고요. 네네.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나 뭐 틱톡 이것도 동일한 포맷으로 이용이 되니까 그렇게도 하시고 아니면은 제 채널에 아무래도 조금 뭐 구독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올려주는 거를 원하시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은 꼭 세로 폼이 아니라 가로 형식으로 네네. 그 가로 폼으로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대형 스크린의 뭐 미디어 아트 같은 네네. 굉장히 고화성도가 요구되는 그런 곳에 쓰려고 의뢰를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다양한 그럼 예. 실제로 그런 용도로 제작이 돼서 예, 예. 그런 대형 스크린에 노출된 케이스도 있나요? 그 제가 미디어 아트 쪽에 이제 3D 할 때 3D로 제작을 한 거는 있고요. 네네. 그 미니어처 컨셉으로는 아직은 상영이 안 됐습니다.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다.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가 만든 미니어처 버전의 어떤 예. 고화질 진짜 대형 스크린, 고화질을 예. 뭐 대형 스크린에서도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것도 광고로 제작되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광고 직접적인 광고는 아닌데 네네. 미디어 아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좀 더 가까운.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 이 방송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라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사가 지금 우리가 설립된 지는 네네. 뭐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동안에 이렇게 쭉 활동하면서 매출이라고 하는 거 뭐 개인이 됐든 뭐 지금 개인 사업자를 아까 개인 사업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네. 개인 사업자 매출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주로 광고 매출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광고 의뢰해서 광고를 제작해 드리는 거? 예. 네. 광고 제작해 드리는 매출. 그러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표님 혼자인가요? 저 혼자로 굉장히 오래 해오고 있고요. 네네. 네. 한 분을 최근에 더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3인으로 일단은 가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갑자기 그 체급을 불리는 것도 네, 좀 네, 리스크가 네. 있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해 정도 보면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이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대표님이 만든 미니어처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좋아는 하는데 네.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AI의 힘을 빌려서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만드는 어떤 동영상, 미니어처 영상은 네네. AI가 해주는 뭐 약간의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제작 프로세스 대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AI가 다 대체하려고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러프하게 퍼센티지로 따진다면은 뭐 한 60대 40 정도는 AI가 60, 뭐 나머지가 40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퍼센티지를 계속 AI 쪽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고 네네. 마지막 뭐 후보정 작업 예를 들면은 광고주께서 꼭 이 장면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나온 장면에서 뭐 여기 있는 애가 저길로 가게 만들어 달라. 배경을 바꿔달라. 우리 제품을 넣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합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회사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적인 합성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은 여하튼 AI가 대신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걱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 AI 툴은 이미 공개돼 있고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쵸.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든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그래도 딴 사람들이 하기도 힘든 거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는 메인으로 베이스로 쓰고 있는 툴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컴피 UI라고 네네. 그 툴은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쓰는 그런 툴이 아니라 네. 기존의 뭐 3D 툴처럼 굉장히 노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프롬프트가 아니라 뭐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노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툴인데 저희는 그거를 기본으로 쓰고 저희가 구성한 그 미니어처에 좀 특화된 그런 워크플로우 네. 그런 워크플로우를 기본으로 쓰고 나머지 조금 터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미니어처 영상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퀄리티와 뭐 시간 제작하는 시간 저희가 소규모 인원임에도 네. 계속 이렇게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메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메인 기술은 지금까지 뭐 1인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대표님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여튼 투자자들은 이게 비즈니스가 되게 확장이 되려면은 그쵸. 광고 수주가 많이 일단 우리 수익 모델로 보면 광고 수주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님 혼자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네네. 그럼 아까 이제 직원도 뽑았다고 했지만 네네. 그럼 직원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거에도 있어야 될 거고. 네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들어오면 계속 직원을 교육시켜서 직원을 늘리는 거는 네. 또 투자 입장에서 보면 답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은 지금 뭐 우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적정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아까 2명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네.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을 뽑아다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네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뽑은 그분은 네. 그 프리랜서식으로 이전에 같이 일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검증을 좀 해본 거군요. 네. 그래서 당장에 그 투입이 가능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컴퓨아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워크플로우 그것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하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메인이 되는 모델이나 아니면 그 컴퓨아에서 뭐 로라 모델이나 로라라고 이제 스타일을 좀 트랜스퍼할 수 있는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커스텀 노드도 저희가 지금 막 엄청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커스텀 노드 개발을 통해서 미니어처 AI 콘텐츠에 완전히 최적화된 그런 워크플로우 구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에 또 약간 관심이 그러면 약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AI 툴을 써가지고 미니어처를 우리만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거의 독보적인가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 스테이블 디퓨전 뭐 대표다 그러면 우리를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미니어처 수요가 많은데 야 우리 뭐 스테이블 디퓨전에다 미니어처 전용 기능을 넣자 이러면 우리 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자들은 좀 약간 우리가 더 성장해서 뭐 그렇게 좀 인수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스테이블 디퓨전계에 뭐 아니 뭐죠 저기 미니어처계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뭐 그런 비전이 좀 있어야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대표님이 아까 또 수학과 출신이시니까 뭐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니어처에 특화된 어떤 AI 서비스 그런 것들을 미니어처만 특화돼서 이런 거는 없지만 제가 그 받았던 제안들 많은 것들 중에 그걸 템플릿으로 뭐 미니어처 템플릿 아니면은 그때그때 좀 유행하는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뭐 그 뭐죠? 그 뭐 구체 자른다거나 뭐 그런 영상들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템플릿들을 여러 개 넣어놔서 그 사스 형식으로 진짜 그냥 간단하게만 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서비스들도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퀄리티 차이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 소스이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계속 개발을 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따로 학습이 된다거나 또 로컬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어서 네네. 네, 그런 부분에 계속 개발을 하고 디벨롭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네. 저도 아니 일단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기사를 보신 분 중에 그 1.2억회 나온 그 조회수가 나온 걸 보면 네네. 정말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고 그거를 대표님 혼자 만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더 놀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왜 혼자지? 이게 계속 복제가 될 수 있나? 계속 더 발전 뭐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이 그렇죠.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대표님이 이런 어떤 비전이 있으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 지금까지 그러면 하니버스가 만든 성과라고 해야 될까?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뭐 광고 이런 자랑도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좀 정량화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광고 뭐 완료가 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좀 아실만한 큰 대기업은 농심랑 GS건설 그 농심에서 그리고 인빅타라고 뭐 그건 뭔가요? 글로벌 시계 회사거든요. 미국의 시계 회사예요. 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그 정도가 굉장히 대기업이고요. 뭐 중소기업 같은 거 뭐 한다면은 사실 저희는 뭐 국내 기업도 제작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기업 해외에서 먼저 찾아주는 회사군요, 우리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주시니까 그쪽을 일부러 글로벌 쪽 시장을 좀 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뭐 만약 시청자분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투자자분들께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좀 넣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다 일부러 영어로만 하고 뭐 그렇게만 해서 일부러 글로벌 쪽에 좀 포션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래서 광고는 그런 식으로 대기업 광고, 중소기업 광고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1억 2천만 회 이상 나온 그 영상을 필두로 해서 뭐 다른 모든 영상이 그만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 영상들을 다 올릴 때마다 기록을 하고 있고 구독자 같은 경우도 26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인스타를 통해서도 뭐 인사이트도 얻고 다른 AI 크리에이터들과도 소통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미니어처 컨셉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은 못 봤습니다. 더 숫자가 많은. 네. 그렇군요. 올해 들어서 지금 매출은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밝힐 수 있다면. 5월에 개업을 했으니까 1억은 안 됩니다. 그런데 1억 가까이 되는 거군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예,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달밖에 안 된 회사가 뭐 1억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지금 매출을 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한 이유가 지금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창조문화 허브에 입주해 계시잖아요. 어떻게 입주하게 되신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일단 그 경기도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지원 사업에 하나 제가 된 게 있거든요. 경기도 지역자원 활용 쇼폼 콘텐츠 제작. 그래서 거기에 저는 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해서 그 AI 쇼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그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신 거예요. 뽑아주셔서 그럼 그거는 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제작을 하고 있는 지금 제작 중입니다. 제작 중인가요? 그것도 미니어처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미니어처로? 미니어처만 나오는 영상은 아닌데 미니어처 컨셉을 저희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제목은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제목은 벽 안에 산다. 벽 안에 산다. 시즌 1. 시즌 1. 시즌 2도 나오나요? 염두에 뒀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럼 경품진에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걸 노리신 건가요? 혹시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제목을 지었고 수원화성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원화성에서 이제 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하지만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오지만 더 많이 오면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뭐 러프한 스토리는 애들이 놀러 갔는데 그 체험학습 같은 거 놀러 갔는데 그 틈을 발견합니다. 네. 수원화성 안에. 네. 나 틈을 봤는데 그 안에 이제 오랜 시간 살아오고 있던 미니어처 세상 거기랑 이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니어처랑 만나는군요.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너무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거기는 듣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어요. 지금 네, 네. 벌써 뭐 인터뷰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으로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오, 벌써. 네. 야.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사실은 투자도 유치하기를 희망을 하시고 계신데 아까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개인 사업자이시고 아마 맞습니다. 법인 전환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겠지만 네네. 좀 더 매출이 나오고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 지금 하여튼 만든 게 너무 보시면 투자자분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중에 1.2 뭐 1억회가 넘게 지원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인터뷰 기사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네.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께 한번 투자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AI 미니어처 컨셉으로 제작을 해서 광고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그래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제작하면 성과를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콘텐츠 특성이 좀 차갑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희는 미니어처 컨셉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좀 따뜻한 감성? 이게 결합이 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거부감이 덜한 AI 콘텐츠로 해서 저희가 뭐 광고를 한다면 타겟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은 한국도 물론 지금 한국 쪽에서도 포션을 넓혀가고 있지만 글로벌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니버스 오한별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해서 특히 생성형 AI를 넘어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동영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걸 활용을 하셔서 굉장히 지금에서 좋은 미니어처 영상을 만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솔로 유니콘이 언제 출연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AI의 힘을 빌려서 유니콘이 탄생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사실은 혼자는 아니겠죠. 근데 팀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전에 뭐 한 5분의 1 수준의 팀을 유지하면서 유니콘이 출연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뭐 하니버스도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오한별 대표님 거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저한테 또는 아시는 분들께 주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한별 대표님을 오프라인에 모시고 투자자분들과 미팅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